예, 안녕하십니까. 7급을 하려니까 뭐 막막한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5급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과정이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잘못하면은 이 시기가 이제 3월부터 8월까지가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가니까 중간에 이제 작은 시험이라도 하나 더 붙어 놓으면은 뭐 안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 이제 시험을 또 이어가기 위한 동력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시험 시작된 거는 꼭 붙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1번, 2번, 뭐 1번은 대략 알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2번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4개월 만에 썼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작년에는 뭐 행시를 없애네 뭐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7급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발표한 다음에 했어요. 발표한 다음에. 광고를 발표한 다음에 하니까 뭐 4개월 만에 7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 7급을 한 10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부를 연결해야 되는데 7급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하는가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활용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 과목이 있고 불리한 과목이 있고 또 7급이 끝났을 때 이제 5급 쪽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뭐 양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소개, 그 다음에 이제 7급 합격한 다음에 향후 이제 5급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데 재학생은 전혀 문제가 없고 졸업생은 문제가 일부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험이 사실은 국회직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갔고 서울시 7급이 있고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과목들을 보면은 영어가 국가직만 없습니다. 토익으로 대체되니까 요것만 없어요. 요것만 없고 다 영어 필기시험이 있는데 요 필기시험 때문에 이제 서울시를 보지 않거나 또 간혹 이제 지방직을 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가 있는 시험도 보십시오. 작년에 이제 보내보니까 몇 점 정도가 나오는가 하면 한 70에서 75점 나옵니다. 또 그날 이제 사시선다니까 야, 재수 좋았다 이렇게 하면 85점까지 나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익 실력으로 그대로 보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기출문제를 한 10개년 정도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그것만 풀어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만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외로 뭐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고 원서 접수 못 하니까요. 그 다음은 서울시 7급 이번에 원서 접수 꼭 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가 아니라 내일까지네, 내일까지. 꼭 접수를 하시고, 왜 접수를 이제 서울시 접수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서울시가 이번에 많이 뽑아요. 예전에는 뭐 60명도 뽑고 70명도 뽑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40명인가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왜 많이 뽑는가 제가 이제 근무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 이제 일이 많다고 자살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선거 앞두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론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으니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원서 접수하고 시험일이 6월 23일이니까 3개월이네요. 3개월. 3개월이면 할만합니다. 이게 할만해요. 또 3개월 정도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뭐 떨어져도 뭐 괜찮아 이 정도 이제 편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니까 요 시험 1차적으로 한번 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8월 16일 날 보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 혹시 지역적 거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 요 지점에서 이제 끝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개월에 7급 합격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시험이 어렵고 쉽고 이런 뭐 이제 난이도 부분인데 보통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부분도 7급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들을 거예요. 7급이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면 뭐 최소한 뭐 3년 해야 돼요. 최소한 2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인데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준비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제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동네 그 도서관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 공인중개사 시험 엄청 준비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예전의 기억으로 뭐 서로 주고받는 질문이 뭐뭐시 뭐 이렇게 뭐뭐시 이렇게 하면서 제3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3자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 정도 수준인데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인데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중에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수석 합격자가 2015년도, 2016년도 요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대의 합격생도 이렇게 많아요. 매년. 그래서 결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현장에 가르쳐 보니까. 어째도 이제 동안 학생이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5.4%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2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미용학과가 있어요. 2년제 대학에.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하도 이제 별나게 해다녀가지고 이제 친하게 됐습니다. 그 무슨 과냐 이렇게 하니까 미용학과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머리 한번 깎아드릴까요? 그러길래 야 이놈한테 맡겼다가는 이상하게 깎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미용실에 갈 때.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용사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가 다 깎아줍니다. 올 때 보면은 새 놈 데려가면 새 놈이 머리가 똑같이 와요. 내 놈 데려가면 내 놈이 머리가 똑같고. 그런 친구인데 뭐 그 정도 학생들도 되는 시험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시험 아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요게 이제 작년의 성과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1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1명 해가지고 7급이 4개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3명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4개월 만에 시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에 엄청 저를 욕합니다. 저 사기꾼이다. 학생들 돈을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그 5급을 그래도 1년 해왔으니까 유리한 과목이 있고 불리한 과목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하면 4개월 정도면은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상대로 되었고 요 11명 중에는 우리가 첫 해하다 보니까 원래 지원자들 몇몇하고 조금 달랐어요. 작년에는. 그 5급을 하다가 이제 7급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6명이었고 그 다음 뭐 9급하고 이렇게 7급을 겸하는 학생들 우리 수준으로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커팅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5명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 학생이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됐으니까 괜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최대한 이제 5급 했던 공부 아니면 7급을 중점적으로 했던 학생들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5급에 초점을 맞추면은 헌법은 그냥 핵심점 보세요. 이렇게. 5급 때는 뭐 잘라서 이렇게 버릴 거 버리지만 이때는 다 살려가지고 보면은 요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집 한 건 제공할 테니까 뭐 이리저리 풀면은 아마 헌법은 괜찮게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행정법인데 이것도 각자 보는 기본서 보십시오. 뭐 엑기스 이렇게 있으면 엑기스 보시고 아니면 워크북 있으면 워크북 보시고 대신에 요약서 이렇게 추천해 드릴 테니까 요약서를 하나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대처가 될 거예요. 근데 유불리를 따시면은 헌법은 그냥 이 꼴 정도가 나올 것이고 행정법이 이게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이렇게 얇게 이제 넓게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판례를 치면은 우리는 판례 논지를 보고 그 다음 판례 논리를 보는데 이 시험은 판례 결론을 보는 시험이고 판례를 익혀야 되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익히는 것 같아요. 행정법을 제가 7급 강의를 한 7년 했는데 한 2,000개 정도 익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될 거예요. 그 부담은 될 것인데 또 익히다 보면 뭐 금방 익힙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다 익히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제학은 우리가 월등합니다. 이거는 뭐 7급만 하는 학생들은 우리 수준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예비순환하고 1순환 정도 그 중간 정도. 그 중간 정도니까 경제학이 어려운 시험이 되면은 어렵게 출제되는 애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걔들은 손을 못 대는데 우리는 거의 만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6과목 내지 7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제학 푸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버려요. 그 걔들이 이제 예전에 영어가 있을 때는 영어 35분 잡아두고 경제학 35분 잡아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빨리 풀었는데 우리는 아마 경제학을 한 15분 정도는 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율이에요. 그런 부분이 경제학은 앞섰다 이렇게 보이시고 행정학은 하면 이게 반반일 겁니다. 행정법 비슷할 거예요. 근데 행정학부터 약간 야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 단순 암기사항을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책을 뭐 어떻게 구현하는가, 문제점이 뭔가, 해결책이 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이건 단순 암기사항들입니다. 암기사항들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좀 조잔치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약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공부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국어할 때입니다. 국어할 때. 이때 정말로 이제 울컥해요. 이 짓을 내가 해야 되는가 울컥한데 국어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욕심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한 8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국어가 출제되는 부분이 우리 그 피셋의 언어 논리 부분이 요게 한 60% 70%. 그 다음에 맞춤법, 문법 이런 부분이 한 30% 출제되니까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보면은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는 시험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뭐 그냥 질끈 감고 하면은 90점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단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입니다. 국사. 이거는 격차가 많이 생겨요. 국사는 불리해요, 우리가. 뭐 국어는 이제 30% 정도 배우면 되고 국사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사 실력이 그렇죠. 검정 능력 시험 뭐 그 정도니까 그게 9급으로 치면은 9급보다 쉽거나 비슷한 시험인데 그게 60점 넘으면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실력이 뭐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바짝 해야 돼요. 바짝 해야 되는데 대신에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트들이 있어요. 뭐 전환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기노트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짝하면 돼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선재 요약서 이런 거 돌아다니는 강의가 무료 강의가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하나 정도 들으면 되니까 그 하나 듣고 달달달 암기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되는 수준이니까 지금 관건이 국어 국사입니다. 국어 국사.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쉽게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5급에서 다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불리한 여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부분인데 헌법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헌법 6회 정도 하면 이게 넘칠 것 같은데 핵지총 한 400페이지 되니까 하루에 한 뭐 100페이지는 보겠죠 지금? 그럼 좀 남을 거예요. 그 다음 행정법 적당한 거 고르면은 이것도 6회 정도면 좀 남을 겁니다. 아마 경제학 8회 정도 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미시 4일, 거시 4일. 그 다음 행정학 조금 넘칠 것 같고 국사, 국어 요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혹여라도 이 과목 여유가 있는 과목을 할 때 동영상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 이렇게 바짝 풉니다. 바짝 풀면은 서울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은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생은. 아니면 근접해서 안 되든지 일부 학생은 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익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서울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계입니다. 상계 뭐 헌법 뭐 3일이면 되겠죠. 뭐 넘치겠죠. 그 다음에 국사, 국어 뭐 세 번째니까 뭐 6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요 정도 해차로 보면은 뭐 익힐 내용은 다 익힌다 이렇게 보이죠. 그 작년에는 4개월 하니까 빠듯했어요. 빠듯하고 이제 우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한 달 정도 더 빨리 시작하니까 학원도 여유가 있고 학생들도 아마 여유 있게 다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전체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 하루 일정인데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오전에 봅니다. 1, 3기는 진도별로 정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4기 이후에는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20분간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마 국사나 국어 같으면은 하루에 한 번 하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틀에 한 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잘 학습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 동영상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도 되고, 점심 식사 시간 좀 넉넉히 있습니다. 저녁도 넉넉히 있고, 1시간 20분 식사하면 충분하죠. 그렇죠? 좀 식사하고, 그 다음 산책 좀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하면은 실컷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실컷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9시부터 시험을 보면은 아마 마음들이 불편해서 8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공부 시간이 이제 충분히 확보될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열심히 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이 과정이 하루하루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개방합니다. 그리고 11시까지인데 시험 임박하면 12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정에 맞춰서 하고, 근데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하겠어요,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거예요, 아마. 아마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확 지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후 6시 종료하는데, 뭐 일요일은 일정은 없지만은 학습실은 개방하니까 나와서 공부해도 되는데, 나와서 공부하겠어요. 일요일 날 좀 쉬는 게 낫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하더라도 뭐 공부 시간은 뭐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토요일 저녁은 자율학습 가능하고요. 개인학습도 가능하고, 뭐 이거는 그냥 음식물 반입인데, 뭐 누가 김밥을 들고 와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친구가 작년에 있었어요. 김밥을 먹는 녀석이.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이거 밥을 먹는 거 안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이런 음료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은 붙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5급을 좀 한 번 더 하세요. 재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유예가 되니까 뭐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졸업생은 그런 방법이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령 날 때까지 아마 1차를 볼 기회는 있을 거예요. 1차를 볼 기회. 그 다음 발령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2차를 준비하는데, 다니면서 준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이 때로는 이제 악조건 하에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졸업생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지금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요 위치가 저 길 건너 테미스 독서실이라고 합격법학원 옆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확보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5+ 독서실이라고 저 구석에 있는 독서실이 있는데, 제가 가보지 않고 직원만 믿고 계약을 했어요. 직원말을 믿고. 제가 가보니까 막 꼬불꼬불 가는 겁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니까 밤에는 여학생들은 못 다녀요. 나도 다니는데 겁이 나.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1,000만 원 줬는데, 그걸 우리가 계약금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신림동 다시 뒤져라. 그래 다시 뒤져가지고 이 건물이 제일 좋아요. 이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저 5+ 독서실은 일단 가는 길이 너무 이제 멀고 어둡고 좋지가 않고, 안에 들어가니까 또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하고 천정이 낮고, 거기는 이제 장시간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주인이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0년 되는데, 주인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거기 독서실을 해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어요. 들어가면 지하까지도 쾌적합니다. 환기가 잘 돼요. 환기가 잘 되고, 이렇게 여기 보이듯이 이런 것들이 다 창입니다. 창문이어가지고 자연 환풍도 많이 되고, 천장에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습한균, 뭐 탁한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학습실의 모양이고, 그 다음 이게 지하에 있는 스터디실이에요. 이게 영상실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요즘 뭐 영상실 쓰는 학생 없을 겁니다. 이거 스터디실로 하는 것이고, 요게 휴게실인데, 휴게실은 우리 이제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바꿀 겁니다. 휴게실이 이제 약간 그 주인 아저씨가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이세요. 그 휴게실 분위기가 약간 7080 기분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개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옥상인데, 옥상이 좋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멀리도 봐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여기는 담배도 피우면 되니까
담배 피우면서 관악산도 보고, 신림동 이제 시내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피로를 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요게 또, 요 시설을 관리하는 아주머니, 청소하는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이제 깔끔합니다. 이제 이 건물주가 저한테 몇 번인가 칭찬해서 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보통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요. 옥상을 그냥 물 청소를 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물 청소를 일주일에 한 2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원룸 소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집을 옮기거나 이렇게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지방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거 공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룸을 하나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조건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뭐 이렇게 300만 원에 월 38만 원 공과금 이렇게 다 포함하는 조건이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는 입원 조건으로 많이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면은 월 5만 원만 내면 되니까요. 지방 학생들은 뭐 1년 학원비가 이렇게 절약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리도 가깝고 그 인근에서는 시설이 제일 좋아요. 여학생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남학생 중심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대웅고시텔이라고 이렇게 산 비탈에 있어요. 여기는 남학생 외에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조건은 이렇게 조금 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내기에는, 공부하기에는, 뭐, 공부는 약간 환경이 나쁜 데서 해야 시험이 더 잘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입학 안내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등록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죠. 이제 5개월 하니까요. 그 다음 좀 늦으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 합격 책임반 학생들 혜택이 좀 있고, 단체 등록까지 아마 하겠습니까? 어쨌든 할인 혜택과 다양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드릴 설명을 거의 이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